안녕하세요. 시지고 확률과 통계 파이널 1회 자료 11번부터 20번까지 해설을 맡게 된 나경환 강사라고 합니다. 이거 해설을 하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1번 한번 보시면 11번에는 10개의 똑같은 펜이 있고 7개의 테이프가 똑같은 게 있는데 각각을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줄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요거 정도는 개념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분배를 한다 라고 하는 상황은 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분배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것에 분배를 하는 상황은 중복 조합이다 라고 해결을 했을 거고, 중복 순열이다 라고 해결을 하셨을 거고, 서로 같은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분배를 할 때는 중복 조합으로 해결하자 라고 했어요. 근데 중복 조합은 해결을 할 때 중복 조합이 완벽하게 누구 베이스에서 해결이 되는 거냐면, 얘는 부정 방정식에서 얘기가 되니까 중복조합의 문제를 풀 때는 헷갈리지 않으려면 부정방정식으로 표현하고 풀자, 이런 생각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첫 번째로 펜을 먼저 나누어 줄 거예요. 근데 학생이 3명이 있는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부정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하면 A가 받는 펜의 개수를 각각, 얘는 스몰 a, B가 받는 건 스몰 b, C는 스몰 c 개를 받는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는 A개, B는 B개, C는 C개 받아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해서 10이 돼야 된다라고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근데 가족권에서 보면 펜은 1개 이상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1 이상, 얘도 1 이상, 얘도 1 이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은 1개씩 미리 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이 7이다를 찾는 것과 같겠지. 그러면 서로 다른 3가지 종류 중에서 7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가지수랑 같으니까 3H7이다. 그럼 3H7은 2 더하기 7에서 9C7과 같으니까요. 그럼 9C7은 9C2다 라고 계산을 해주면 2분의 9 곱하기 8이다 라고 계산이 될 거니까 36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프도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럼 테이프를 나누어 주는 가지수는 똑같이 할 거야. 테이프를 나눠줄 때도 학생이 A, B, C가 있으니까 A가 받는 테이프의 개수를 똑같이 A개라고 할게요. 그럼 A개 있고 얘는 B개, 얘는 C개다. 그러면은 A개, B개, C개를 받았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이번엔 7이 되면 되는데 나 조건에서 수정 테이프는 못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했으니까 A도 0보다는 크거나 같고 B도 0 이상, C도 0 이상이면 되니까 딱 중복 조합의 상황이야. 그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7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는 가지수니까 3H7이다. 그럼 또다시 3H7이니까 얘는 계산 여기서 했잖아. 또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36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펜이랑 테이프는 동시에 나누어 줘야 되니까 두 케이스를 나눈 걸 곱해 주시면요. 얘는 2의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4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2번 문제인데요. 12번은 길찾기 문제잖아? 길찾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경우의 수로 더해 나가자라고만 하시면 되고, 주의사항은 이런 거예요. 방향성만 잘 체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옮겨가고 싶다라고 쳐요. B가 이렇게 가고 싶어.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해서 가야 되잖아. 그러면은 요렇게 한번 갔다가 요렇게 위에서 위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으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랑 합해서 B로 가는 가지수다라고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A라는 놈은 점 P를 반드시 지나야 된대. 그럼 점 P를 반드시 지날 건데 이렇게 길 따라서 올 거잖아. 그럼 길 따라
올 때 점피를 완전히 지나려면 요 점까지 왔다라고 치면 요렇게 점피로 와야 되지. 위로 올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 올라가면 최단거리가 아니니까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점까지 왔다라고 쳤을 때도 요렇게 P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상황상 요런 거요. 요 파란색 박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요 파란색 박스에서 P를 거쳤다가 어떻게 가주시면 돼요? P에서 B로 요 박스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A점에서 요 점으로 가는 가지수는 한 가지. 그럼 여기서 위로 가는 것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니까 요렇게 몰리고 있으니까 얘랑 더해서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얘랑 더하면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그 다음에 얘랑 더하면 6이고 얘랑 여기서 몰릴 거니까 10개. 그러면 10개에서 바로 오른쪽 점으로 가는 가지수는 10가지. 바로 위로 가는 가지수도 10가지니까 얘랑 더해서 최종적으로 A는 20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칠판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데 잘 봐줘. 색깔을 바꿀 테니까요. 그러면 점 B라는 놈은 점P를 지나지 않고 가는 가지수가 점 B예요. 그러면은 점 P는 지나면 안 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그럼 P점은 그냥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줘요. 좀 지울게요. 노란색으로 표시할 테니까 잘 봐주시길 바래요. 그러면은 점 P를 지나지 않으면 여기를 그냥 없는 거야. 없는 거면 이렇게 되겠지. A에서 바로 오른쪽 점 가는 거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같아요. 그럼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그럼 얘랑 더해서 두 가지 맞고 여기는 세 가지 맞고 여기 세 가지 맞고 여기 여섯 가지 맞아요. 근데 3이랑 여기로 갈 거지. 그럼 얘랑 더해서 여기 네 가지 맞고 그럼 얘랑 더해서 다섯 가지 맞겠지.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 길이 없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가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6가지가 왔으면 바로 한 칸 위로 가는 가지수는 6가지. 그럼 여기서 요 점으로 가는 가지수도 6가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올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5가지. 그럼 6가지랑 5가지랑 더해서 몰릴 거니까 B는 11이다. 그러면 문제에서 A 빼기 B를 구하라 했으니까 20 빼기 11은 9다 라고 답을 내주시면 된다. 13번도 보시면 흰 공 3개랑 검은 공 3개를 다른 상자 A, B, C에 넣는데요. 근데 같은 색 길이는 구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서로 같은 것을 다른 것에 넣어야 되니까 일단 문제의 상황은 중복 조합이다 라고 봐줘야 돼. 근데 밑에 추가 조건이 있는데요. 각 상자에 공이 3개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어. 그러면은 케이스 분류를 추가로 좀 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흰 공의 개수가 3개니까 조금 적잖아요. 그래서 흰 공의 개수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를 조금 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자 그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럼 첫 번째로 흰 공 3개를 먼저 넣을 건데 상자에 넣을 거예요. 상자에 넣을 건데 한 개씩 넣을 수 있겠지. 그러면 인공을 한 개 넣어주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인공을 2개, 1개, 빵개 넣는 가지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리가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인공을 몰빵에서 3개, 빵개 넣는 가지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흰 공을 한 개 넣어주는 가지수는 얼마일까요? 같은 거를 다른 상자에 한 개씩 넣어주시면 되니까 흰 공을 넣는 가지수는 첫 번째 케이스일 때는 한 가지일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검은 공을 7개를 상자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넣을 때 상자 A에 들어갈 검은 공의 개수를 A개, B에 들어갈 개수를 B개, C에 들어갈 개수를 C개다 라고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서 7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각 상자에 공이 3개 이상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한 개씩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2개 이상, 여기도 2개 이상, 여기도 2개 이상의 공이 들어가줘야 되겠지요? 그럼 얘도 2 이상이고, 얘도 2 이상이고, 얘도 2 이상이니까 3개 더해서 7개 살 필요 없이 6개를 먼저 줬다라고 치면 3개 중에서 중복으로 이용해서 1개를 사주면 될 거니까 이때의 가지수는 3H1이다.
그럼 3H 1은 3C1과 같으니까 이때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의 수는 3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을 2개, 1개, 빵개 넣었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흰 공을 2개, 빵, 1개, 빵개 넣을 가지수는 몇 가지다? 얘는 2개, 1개, 0개 넣을 건데 상자 ABC에 2, 1, 0이란 친구를 배열해주면 되니까 흰 공을 넣는 가지수가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3팩토리얼인데 그럼 두 번째로 검은 공을 넣어줄 때는 여전히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7이다 라고 돼야 되는데 얘가 A 상자에 들어갔고 B 상자에 1개 들어갔고 C 상자에 빵개가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면 A는 2개 들어갔으니까 3개 이상 들어가야 된다 했으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B는 2 이상, C는 3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7 되는 거 찾아야 되는데 미리 1개, 2개, 3개, 1개랑 2개랑 3개 하면 6개 준 거잖아요. 얘는 여전히 똑같이 3H1이다 라고 계산해서 3이다. 그러면 3팩토리얼 곱하기 3이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6 곱하기 3에서 18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흰 공을 3개, 빵개 넣은 가지수는 3개를 넣어줄 상자를 골라주는 가지수가 3실이니까 3가지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은 공 7개를 또다시 상자 ABC에 넣어야 되니까 이때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에서 7인데 요게 상자 A고 상자 B고 상자 C다 라고 치면 A는 3개 들어갔으니까 얘는 0 이상이면 될 거고요. B는 3 이상, C도 3 이상. 그럼 여전히 또 6개를 먼저 줬다라고 치면 요때 가지수도 3H1이니까 3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에서 마지막 케이스의 가지수는 9가지다 라고 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3가지, 18가지, 9가지, 3개 다 더해주시면 총 답은 30가지다 라고 해결해 주시면 된다. 선생님이 갑자기 나와서 놀라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원래 이제 찍은 선생님께서 이게 마이크가 꺼져서 쌤이 14번 문항하고 마지막 문항만 풀이를 할 거예요.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n제곱의 정계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45라고 했죠. 자, 얘를 어떻게 풀면 되냐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n제곱에서 얘를 그저 뽑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n개의 갈로들이 곱해져 있으니 이 x라는 녀석과 y라는 녀석과 z라는 녀석이 몇 번 나오는지, 즉 몇 번 선택되는지로 읽으시면 그 항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5승에서 x제곱, y제곱, z 1승 같은 항을 찾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녀석들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다양한 항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 항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를 2번 선택했다. 그리고 y를 2번 선택했다. 그리고 z를 1번 선택했다 해서 얘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중복조합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n제곱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만들려면 바로 이 x라는 걸 몇 번 선택하고 y를 몇 번 선택하고 z를 몇 번 선택했느냐에 따라 이러한 형태들의 다양한 항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 x를 선택하는 개수라고 생각해 버리시고요. y도 이렇게 z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바로 요 음이 아닌 정수의 방정식으로 해석을 해서 풀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주어져 있는 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란 바로 이 방정식에서의 3HN이라는 요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조합으로 바꿔주시면 M 플러스 2, C, 2가 되겠다. 그치? 그죠? 요 녀석 계산하는 건 다 알고 있겠죠?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M 플러스 2에 M 플러스 1에 그리고 2로 나눈 값이 얼마다? 4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위에 분자가 90이 나와야 되네요. 따라서 n의 값이 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n이 8인 걸 알았어요. 그걸 이용해서 아직 문제가 덜 끝났죠? 바로 요 녀석을 풀어내. 그럼 여기는 이제 8승이에요. 그죠? 그럼 이 녀석에서의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바로 위에 것처럼 풀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봐도 여기에 Z 하나가 부족하다, 그지? 그래서 우리는 Z를 마저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얘를 X 더하기 Y 더하기 부제곱으로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방금 전에 아이디어처럼 얘를 몇 번 선택할까, 몇 번 선택할까, 몇 번 선택할까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죠? 따라서 3H9가 되겠다. 그지? 자,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 Z가 없었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제로 요 녀석의 항에서 Z가 9번 선택되는 경우는 사실 이 위의 식에서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위의 식에서 X는 충분히 9번 나옵니다. 요거 8번에 한 번. 그죠? 9번. Y 8번에 한 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Z는 원래 없던 거였어. 그지? 그래서 이 Z가 9번 선택되는, 즉 Z 구승이라는 건 실제 이 정제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하나만 빼주세요. 이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녀석의 계산을 하시면 바로 얘가 11C2-1이 되겠다. 그죠? 그럼 요거 계산하면 11, 10, 그리고 2로 나누시고 빼기 1. 그럼 이거는 55가 되고 1을 빼니까 바로 주어져 있는 문제의 정답은 1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5번 문제 보면 x가 1, 2, 3, 4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고 y는 1부터 7까지 원소로 가진대요. 근데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 f가 1대1 함수다라고 했었어요. 1대1 함수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가조건은 f는 2다라고 했어요. 그럼 나조건은 f1부터 f4까지의 곱이 4의 배수다라고 했는데 f는 2다라고 됐으니까, 그러면은 f1이랑 f3이랑 f4가 2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4의 배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2의 배수를 적어도 한 개 가지려면 얘가 2를 가져도 되고 얘가 4를 가져도 되고 얘가 6을 가져도 되잖아. 그럼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맞겠니?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6건의 경우의 수를 빼줘서 계산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일단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전체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1, 2, 3, 4가 1, 2, 3, 4, 5, 6, 7에 1대1로 대응하시면 되니까 1이 쏠 수 있는 화살표는 7가지가 있을 거고, 2는 1이 쏜 데는 못 써야 되니까 6가지, 얘는 5가지, 얘는 4가지가 될 거니까 분모가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다라고 해놓으시면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싶은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말을 표현하긴 했지만 요 전체는 누구를 만족하면서 F는 2다를 만족하면서 전체를 계산해야 되니까 전체를 계산할 때는 표를 그립시다. 1, 2, 3, 4가 있고 대응되는 Y가 1, 2, 3, 4, 5, 6, 7이다 이렇게 있을 거니까 F는 2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얘한테 화살표를 쏴놨어. 그럼 1이 쏠 수 있는 화살표는 이제 2한테 못 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6가지. 그 다음에 3은 또다시 1이 쏜 데는 못 쏘니까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6건의 경우의 수를 뺄 건데요. 6건은 뭐겠니? 내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얘가 2니까 F1이랑 F3이랑 F4가 2의 배수가 되어주면 4의 배수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6건은 뭐겠어요? 6건은 F1도, F3도, F4도 홀수가 되어주면 그 친구가 6건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F1이랑 F3이랑 F4가 홀수인 케이스를 계산을 해줍시다. 그럼 얘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러면 2는 2한테 화살표를 쏴놨어. 근데 1이랑 3이랑 4가 화살표를 쏠 건데 홀수에만 써야 되니까 여기 1 하나 있고 3 하나 있고 5 하나 있고 7 하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1이 쏠 수 있는 화살표는 4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1이 만약에 1한테 쐈으면 3은 3개 중에 하나 써야 되니까 3가지, 얘는 2가지가 되어서 6건의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잘한 계산은 스스로 맡길게요. 그럼 계산은 35분의 4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16번 바로 갈게요. 16번은 이항 정리인데 너무 쉬운 게 아닌가 싶은데
2x제곱 빼기 1 곱하기 x 빼기 x분의 1의 4제곱에서 상수항을 고르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생각하면 된다고 해서 2x제곱을 얘한테 분배를 해서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얘한테 분배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겠지. 근데 첫 번째로 마이너스 x를 분배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x를 분배했으면 뒤의 식에서 누가 나와야지? x분의 1이 나와야지 상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 식에서 x분의 1이 나올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한 번 뽑고 얘 세 번 뽑으면 x제곱분의 1 나올 거고 두 번 뽑으면 상수가 나올 거고 얘 세 번 뽑고 얘 한 번 뽑으면 x제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사실은 금방 알 수 있겠지.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없으니까 두 번째 케이스만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2x제곱을 분배할 거야. 그럼 2x제곱을 분배할 때는 여기서 뭐가 나와줘야 된다? x제곱분의 1이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x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얘도 몇 번 뽑고 얘도 두 번 뽑고 주의하세요. 여기 부호를 포함해서 얘도 두 번을 뽑아줘야 되겠지? 그럼 4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자리를 골라주는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4c 2 곱하기 x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 계산해 주시면 x제곱이랑 다 사라질 거니까 뭔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3개를 뽑아야 되잖아요.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편의선택 16번 다시 보세요. 16번 보면 얘 2x제곱을 이렇게 얘한테 분배해서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x를 얘한테 분배했을 때 상수항이 나올 수도 있겠지.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로 마이너스 x를 뒷식에 분배해서 상수항이 나오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두 번째 식에서 x분의 1이 나와야 얘랑 얘랑 곱해서 상수항이 될 수 있겠지.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면 x 빼기 x분의 1의 4제곱인데 얘를 4번 뽑고 얘를 한 번 뽑으면 3제곱이 나올 거고 얘를 2번 뽑고 얘를 2번 뽑으면 상수항이 나올 거고 얘를 한 번 뽑고 얘를 2번 뽑으면 x분의 1 얘를 한 번 뽑고 얘를 안 뽑고 얘를 4번 뽑으면 x 4제곱분의 1이 나올 거니까 x분의 1이 나오는 케이스는 없을 거다라고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없으니까 두 번째 2x제곱을 분배했을 때 상수항이 나오려면 x제곱분의 1이 출현을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x제곱분의 1이 나오려면 x를 한 번 뽑고 주의하세요. 여기 마이너스 x분의 1을 3번 뽑아서 곱해줘야 x제곱분의 1이 나올 거야. 그러면은 4c 3 곱하기 x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이다 라고 될 거니까 개수들만 계산한다 라고 치면 개수는 마이너스 8이 나오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없었고 두 번째 마이너스 8 나왔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17번 봅시다. 1부터 8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가 있는데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시행에서 시행의 표본 공간을 쓰라고 하고 적힌 수가 3의 배수인 사건을 사건 A라고 했는데 얘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3의 배수는 3이랑 6이 있으니까 집합 A는 3과 6을 원소로 갖는 집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적힌 수가 소소인 사건을 B라고 했는데 그럼 집합 B는 소수가 2, 3, 5, 7 있으니까 집합 B는 2, 3, 5, 7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까지 되겠지. 그 다음에 가족권에서 A와 X는 배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배반 사건은 얘랑 얘랑 겹치는 게 있는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집합 X는 누구를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 3과 6을 원소로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 조건을 보면 B의 여집합과 X는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는 말은 얘가 겹쳐지는 게 있다라는 소리니까 X랑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때려주면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NX는 2일 확률을 계산하라 라고 했어. 확률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A라는 놈이랑 B라는 놈이랑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A와 X는 배반 사건이다 라고 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조만하게 그려준다 라고 치면은 여기 S고 그러면 A가 이렇게 있고
x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a의 여집합은 누구를 포함하겠어요? a의 여집합은 x를 포함하는 상황이겠네? 그러면은 x라는 집합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여집합이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a의 여집합은 3과 6을 제외한 원소를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1, 2, 4, 5, 그 다음에 7이랑 8이다를 원소로 가지겠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돼요. x라는 놈이랑 b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또다시 b의 여집합을 한번 생각해보면 b의 여집합은 2, 3, 5, 7을 제외한 놈이니까 1, 4, 6, 8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라는 놈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데 b의 여집합과는 겹치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얘랑 교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럼 얘는 1이랑 4랑 8이 겹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럼 여기 집합 B의 여집합은, 집합 X라는 놈은 적어도 1이랑 4랑 8이랑은 겹쳐야 돼, 안 겹쳐야 돼? 라고 물어보면 나조건 때문에 겹쳐지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집합 X라는 놈은 A의 여집합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랑 누구는 1이랑 4랑 8,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돼야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 전체 경우의 수는 x에다가 그 다음에 1부터 8까지니까 3과 6은 들어가면 안 돼요. 3과 6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2의 6제곱이다 라고 될 거고 그러면 1이랑 4랑 8이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빼주시면 되겠지? 빼주시면 되는데 누가 안 들어가는 케이스? 1이랑 4랑 8이 모두 원소로 안 들어가는 케이스를 빼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3이랑 6도 안 들어가고 1, 4, 8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니까 나머지 3개를 넣을까 말까 해주시면 되겠지. 그럼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돼서 2의 6제곱 빼기 2의 세제곱이 전체 경우의 수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싶은 걸 한번 보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 x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보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x에는 일단 3이랑 6은 못 들어가. 그럼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일단 적어볼까요? 그럼 1이랑 4랑 8은 적어도 한 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원소가 누가 있니? 라고 하면 1, 4, 8 있고 3, 6 들어가면 안 되니까 2가 있고 5가 있고 7이 있겠지? 그럼 2랑 5랑 7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로 케이스를 나눴을 때 x의 원소가 2개가 돼야 되는데 1이랑 4랑 8은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1, 4, 8 중에 한 개만 원소로 가질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1, 4, 8 세 개 중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니까 경우의 수는 3가지. 그 다음에 2랑 5랑 7 중에 하나가 들어가주면 원소의 개수가 2개 될 거잖아. 그 가지 수도 역시 3가지니까 곱하기 3. 그 다음에 2랑 4랑 8이 3개 중에 2개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1, 4, 8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니까 1, 4 들어가도 되고 1, 8 들어가도 되고 4, 8 들어가도 되니까 이때 가지 수는 3가지다. 됐습니까? 그럼 얘랑 더해주시면 밑에는 얼마가 되죠? 64 빼기 8분의 9 더하기 3이니까 12다. 그럼 얘는 56이고 얘는 10이니까 약분하면 14분의 3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8번 할 건데요. 18번은 2x라는 집합이 2, 3, 4, 5, 6을 원소로 가지는데 가조건이 f2 곱하기 f3이 6의 배수다라고 했어. 근데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돼야 된다라고 했네요. 그러면 f2 곱하기 f3이 6의 배수가 되도록 순서상부터 생각을 한번 해줍시다. 그럼 얘는 생각하면 2랑 3이면 2 곱하기 3이니까 6의 배수가 되겠지. 그럼 차근차근 세하려야 되니까 2랑 3일 때, 그 다음에 2랑 6일 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이랑 4일 때도 6의 배수 될 거고, 그 다음에 3이랑 6일 때도 6의 배수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랑 6일 때 될 거고, 5랑 6일 때까지 되겠지. 근데 겹쳐도 되니까 언제까지 될까요?
6일 때도 가능할 거야. 근데 조금만 눈치가 있는 친구들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당연히 순서 바꿔도 되니까 여기 총 몇 개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가 있으니까 순서 바꾸는 것까지 고려하면 요 상황들이 총 12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66인 상황은 따로 보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왜인지는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해를 해주길 바래요.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볼 거야. F2는 2고 그 다음에 F3이 3인 케이스를 보자라고 하면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가는 게 함수 f니까 2, 3, 4, 5, 6. 그 다음에 2, 3, 4, 5, 6이다. 그러면은 f2가 2니까 2는 2한테 화살표를 쐈고 3은 3한테 대응된 상황이다. 그럼 나머지 4랑 5랑 6이 대응이 돼야 되잖아. 근데 치역의 원소는 4개다 라고 했는데 2개밖에 화살표를 못 받았으니까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되려면 나머지 4랑 5랑 6 중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4랑 5가 뽑혔다라고 봅시다. 그럼 4랑 5가 뽑혔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케이스를 좀 해줘야 되는데 화살표를 얘랑 얘가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첫 번째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4랑 5랑 6이 4, 5한테만 대응돼도 원소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4인 거 맞지요? 맞지요? 그러면 4랑 5랑 6을 4, 5에 대응시키는 가지수는 완벽하게 몇 개랑 같아요? 4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얘랑 얘, 그 다음에 두 가지, 그 다음에 5도 두 가지, 6도 두 가지니까 2의 세제곱이다 라고 될 거야. 근데 얘랑 얘한테 몰빵되는 케이스가 빠져야 되니까 빼기 2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겠지. 얘랑 얘한테는 화살표가 하나씩 대응되고 그 다음에 얘들한테 화살표가 하나씩 대응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 가지수는 여기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2개를 뽑아서 4랑 5한테 대응해주면 되겠지. 근데 순서까지 고려해줘야 되니까 3P2가 될 거야. 근데 나머지 하나가 2한테 쏠 수도 있고 3한테 쏠 수도 있으니까 그 가지수가 두 가지다. 그럼 곱하기 2다. 됐습니까? 그럼 나머지 짜잘한 계산을 조금 해주시면 첫 번째 케이스는 3 곱하기 얘는 6이고 얘는 12니까 18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54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아까 전에 여기 12가지 상황은 다 똑같다라고 했잖아. 왜 똑같은지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는데 만약에 F2가 6이고 F2가 2고 F3이 6이다 라고 해도 나머지 3개가 남는 건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12가지 케이스는 뭐 할 거다? 동일한 상황일 거예요. 그럼 동일한 상황이니까 뭘로 처리하자? 얘는 곱의 법칙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됐지?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 총 몇 개가 나온다? 54 곱하기 12가지가 나온다. 이거 계산하면 648이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F2도 F3도 6인 케이스가 있겠죠. 그럼 똑같이 대응표를 만들어주면 여기 X, 2, 3, 4, 5, 6. 그 다음에 2, 3, 4, 5, 6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2도 6한테 화살표를 쏜 상황이고 3도 6한테 화살표를 쏜 상황이야. 그럼 나머지 4개 원수 중에서 치역의 원소가 4개가 돼야 되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줍시다. 그럼 4C 3. 그럼 3개를 3이랑 4랑 5를 뽑았다 칩시다. 근데 남은 친구도 몇 개야? 4랑 5랑 6이랑 3개 남았지? 맞죠? 그럼 얘들이 각각 3, 4, 5에 하나씩 대응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3 팩토리얼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4 곱하기 6이니까 24다.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648, 두 번째 케이스 24니까 두 개 더해주면 얼마죠? 672가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해주시면 된다. 19번 한번 보세요. 19번은 15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데요. 그럼 뽑은 친구를 내가 A, B, C, D다 라고 해줄게. 그럼 A, B, C, D가 있는데 어느 수도 3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요거는 뭐 마플 시너지도 유형이 따로 있는 경우니까 잘 기억을 하실 거지만 여기 간격을 나타낼 때는요.
15 이하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데요. 근데 4개를 뽑는데 어느 수도 3 이상 차이가 나도록 나열하는 가지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말 자체가 얘가 간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많은 유형을 다뤄봤으면 간격에 대한 예제는 또다시 중복 조합의 상황이다라는 걸 바로 떠올려 줄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4개를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뽑은 친구를 A랑 B랑 C랑 D다라고 합시다. 근데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나열이 됐어. 순서대로 나열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들이 있을 거고 여기도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을 거고 여기도 중간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을 거야. 물론 A 앞에도 숫자가 있을 거고 여기 D 뒤에도 숫자가 있겠지. 숫자가 있는데 어느 두 수도 3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니까 순서대로 적었을 때 여기 A랑 여기 B도 3 이상 차이가 나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들어가는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은 돼야 되겠니? 2개 이상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랑 C 사이에도 2개 이상이 들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랑 D 사이에도 2개 이상이 들어가야 간격이 3 이상 차이가 난다라는 걸 해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A 앞에는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도 되고 안 들어가 있어도 되니까 여기는 0개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 여기도 0개 이상의 자연수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요 자리를 라지 A, 요 자리 라지 B, 요 자리 라지 C, 라지 D, 라지 E다 라고 치면은 라지 A에 들어갈 자연수의 개수랑 라지 B, 라지 C, 라지 D, 라지 E를 다 더해줬을 때 A, B, C, D를 제외하면 11개 남았으니까 얘들이 11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됐습니까? 근데 A는 1개도 안 들어가도 되니까 0 이상이고 B는 2개 이상이니까 얘 2 이상, C도 2 이상, D도 2 이상. 근데 E는 0 이상을 만족하시면 되니까 6개를 먼저 줬다라고 치면 11개를 뽑는 게 아니라 이제 5개를 뽑으시면 되겠지. 그럼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5개를 중복으로 이용해서 뽑는 가지수니까 OH, 5를 계산해 주시면 그게 답인데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계산해 보면 얘는 9C 4다라고 될 거니까 9C4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다. 그러면은 4 곱하기 2랑 8이랑 몇분하고 3이랑 6이랑 몇분하면 2니까 14 곱하기 9에서 답은 126이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조금 쉬운 문제죠. 네, 마지막 객관식 20번 문제죠.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어떠한 상자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택해서 같은 종류의 검은 공을 하나씩 넣고요. 나머지 3개의 상자 중 임의로 2개를 택해서 같은 종류의 흰 공을 하나씩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림에서 요 상자에다가 왼쪽부터 번호를 좀 매겨 둘게요. 이유는 문제를 읽어보시면 6개의 상자 중에 왼쪽에서 3번째 상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검은 공이 들어가 있을 대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 3번째 상자에는 일단 무조건 검은 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검은 공 2개랑 그 다음 흰 공 2개랑 그리고 빈 상자 1개를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6번에. 자, 그렇게 됐을 때 제한이 뭐다? 적어도 요 검은 상자 옆에 있는 이웃한 2번과 4번에서 적어도 하나의 상자에 흰 공이 들어가는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사실 적어도란 말이 붙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흰 공 하나만 옆에 있는 경우 여기 흰 공이 있고요. 여기에 빈 상자가 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쪽에 흰 공이 오고 여기에 빈 상자가 오거나 검은 공이 올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흰 공이 오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확률 문제 중에 여사건을 써서 푸는 문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여사건을 이용한 확률 문제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져주세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어떤 케이스가 너무 많아 보인다라고 하시면 지금 케이스가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조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녀석의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야. 적어도 양옆에 흰 공이 오는 사건의 반대는 둘 다
흰 공이 오지 않는 사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케이스가 오히려 내가 지금 원래 구해야 했던 케이스보다 적으면 그 여사건을 쓰시면 돼요. 자, 바로 양옆에 모두 검은 공이 오는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검은 공이 오고 빈 상자 오고 검은 공 오고 빈 상자 오는 경우. 요 경우가 바로 적어도 양옆에 흰 공이 오는 녀석의 여사건이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케이스가 딱 3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 3개의 케이스에 대한 확률을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확률 문제니까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일단 세 번째 상자에는 흰 공이 들어왔는 상황이니까 얘는 이미 끝난 거야.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세할 필요가 없겠죠. 얘는 이미 끝난 상태고 나머지 1번, 2번, 4번, 5번, 6번에 누구를 배치한다? 나머지 검은 공 2개랑 흰 공 2개랑 빈 상자를 하나 배열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같은 문자가 포함된 순열로 풀어버리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러면 요 녀석 5개를 5팩토리알에 2팩토리알, 2팩토리알로 나눠주시면 요것이 바로 분모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그 중에 바로 분자는 바로 요런 상황만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는 다 같이 검은 거 모두 배치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번 상자와 5번, 6번 상자에 뭐만 넣어주시면 돼요? 바로 흰 공 2개랑 빈 상자 하나만 배치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경우는 당연히 3가지가 되죠. 빈 거 하나랑 흰 거의 배열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3가지. 그 다음 이번에는 검은 공, 빈 상자가 왔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요? 흰 공이 하나 남죠? 그죠? 검은 공이랑 빈 거 오면 흰 거 2개랑 그 다음에 흰 거 2개 그리고 검은 거 1개가 남아있어요. 이걸 그냥 색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쓸게요. 됐죠? 그럼 요 녀석의 배열과 같아요. 그죠? 흰 거 2개랑 검은 거 1개니까 어차피 어때요? 여기 1번이랑 5번이랑 6번에 얘네들 배열하는 거랑 똑같죠? 흰 거, 검은 거 배열이니까 또 3가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 분자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였죠? 여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답을 이거로 쓰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쌤은 항상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여사건을 쓰실 때면 1 빼기부터 쓰고 출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계산해 봅시다. 요거는 5, 4, 3, 2였는데 2패, 요것도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럼 계산하시면 30분의 바로 3이니까 9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약분하시면 10분의 3이 될 거고 1에서 빼야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0분의 7임을 알 수 있습니다.